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주받은 보물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왕관과 다이아몬드에 숨겨진 오싹한 죽음의 역사에 대해 파헤쳐 볼 건데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많은 보석 소유자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선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의 비극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고 소름 끼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저주받은 다이아몬드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예로부터 영원 불변을 상징하며 왕족, 귀족, 거상 등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보석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희소성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소유자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욕망, 혹은 단순히 부를 노리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다이아몬드 소유자들이 암살, 쿠데타, 혁명 등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거나 혹은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왕조가 무너지면서 연고자를 잃은 다이아몬드는 결국 박물관이나 비밀, 금고에 보관되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소문을 만들어냈고, 이 소문은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더욱더 견고한 전설이 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저주라는 것이 증명될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은 비극이 반복되다 보니 저절로 믿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단순한 보석을 넘어선 인간의 욕망과 비극의 상징이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계 4대 피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블루 호프, 피렌체, 상시, 그리고 리전트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네 다이아몬드는 모두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의 비극적인 주인공 마리 앙투아네트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거나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던 보석들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격동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4대 피의 다이아몬드 중 하나인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타베르니의 블루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인도에서 발견된 거대한 원석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푸른 빛은 마치 밤하늘의 심연을 담은 듯한 신비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소유가 되면서 프랑스 블루로 불리게 되었죠. 그러나 불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루이 14세는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후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루이 15세를 거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로 이어지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며 이 다이아몬드의 저주에 대한 소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이 다이아몬드는 왕실 보석들과 함께 도난당했으며 한동안 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가 19세기 초 런던에서 다시 나타났고 영국의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에게 팔리면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 소유자를 거치며 불행한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지막 개인 소유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사교계 명사 에벌린 월시 맥리는 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뒤 가족들의 끔찍한 비극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딸은 자살했으며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 또한 결국 사망한 후 이 다이아몬드는 유명 보석상 해리 윈스턴에게 매각되었고, 해리 윈스턴은 1958년 이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를 워싱턴 D.C. 국립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합니다. 현재까지도 그곳에 전시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슬픈 사연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다이아몬드는 바로 코인우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현재 영국 여왕의 왕관에 박혀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를 지닌 보석입니다.
코인우르 다이아몬드 역시 저주가 걸렸다는 강력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남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전설 때문에 오직 여성, 특히 여왕만이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도 남성왕이 아닌 빅토리아 여왕을 시작으로 현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여성 군주들만이 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해왔다고 하죠. 이것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선 왕실의 오랜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인우르 다이아몬드는 원래 인도의 무굴 제국 왕가의 소유였습니다. 수백 년간 인도 대륙의 왕조들을 거쳐오며 무수히 많은 권력 투쟁과 피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1849년 영국이 인도의 펀자브 지방을 합병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는 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도는 코인우르 다이아몬드가 영국에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이아몬드 역시 수많은 전쟁과 정변 속에서 주인을 바꿔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보았기에 저주받은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보석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국제관계와 식민주의의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상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백색의 다이아몬드는 오스만 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영국 왕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영롱한 빛깔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영국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손을 거쳐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에 머물게 됩니다. 상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프랑스의 보석상 자크 셀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상시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는데 이후 미쳐서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문은 상시 다이아몬드의 저주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죠. 마치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고 그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906년이 되어서야 이 다이아몬드는 미국의 백만장자 윌리엄 월도프 에스터의 손에 들어갔고 그의 아내가 결국 이 다이아몬드를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지금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이 저주받은 보석들에게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전트 다이아몬드와 피렌체 다이아몬드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리전트 다이아몬드는 프랑스 루이 15세의 대관식 왕관에 장식되었던 보석으로 그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역시 프랑스 혁명기를 거치면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지만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빛나는 자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매혹시키고 있죠.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역사 속에서 여러 왕실을 거쳐갔지만 안타깝게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저주를 피해 홀연히 사라진 듯 그 존재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다이아몬드들이 모두 마리 앙투아네트와 어떤 형태로든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마치 저주받은 보석들의 자석처럼 불행한 운명을 가진 보석들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와 이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여러 저주받은 다이아몬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계열 도시 전설의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루이 15세를 거쳐 이 다이아몬드들을 소유하게 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중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몰락과 함께 그녀의 삶도 처참하게 막을 내렸죠.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서 종종 다이아몬드를 빌리곤 했던 그녀의 절친한 친구 랑발 부인 역시 프랑스 혁명 와중에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능욕당하고 조각조각 찢겨 길거리에 내버려졌다고 하니 그 비극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다이아몬드의 저주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극이 그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저주가 실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엄청난 가치 때문에 권력을 탐하거나 재산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소유자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역사가 저주라는 이름으로 전설처럼 내려오게 된 것이죠. 보석 자체에 저주가 깃들어 있다기보다는 보석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파리 자연사 박물관에는 프랑스 왕관 보석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희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보석들이 많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원래 그레이트 블루 다이아몬드로 알려졌던 호프 다이아몬드의 납 주조물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에 전시된 보석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주받은 보물이 아니라 역사의 한 조각이자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낸 비극적인 서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주받은 보물들, 특히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왕관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섬뜩한 죽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석에 빛나는 아름다움만큼이나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